자, 일단 예정된 상황으로는 지금 한 9월 말 정도까지 일단 공수원이 어디까지 끝날 거냐면 여기가 최소 레벨 3까지가 될 거예요. 레벨 3까지. 그리고 레벨 3까지가 완벽하게 마스터 된다 그러면은 우리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웬만하면 다 1등급 나옵니다. 웬만하면. 마스터가 됐다면은 거의 사실상 1등 거의 확정이에요. 1등급. 레벨 3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센시의 한 쉬운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예요. 근데 이게 마스터라는 기준은 뭐냐면은 풀 줄 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다가 누가 옆에서 깨워가지고 문제를 딱 들이밀었을 때 하고 그냥 벌써 이 정도가 마스터입니다. 참고로 지금 고1 최상위반 친구들 중에서 마스터 돼 있는 친구들 당연히 다 1등급 나왔어요. 당연히 다 1등급 나왔습니다. 자, 참고로 저기 그 선도권은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선도권은. 그 다음에 혹시 우리 그 대진여고 지망하는 친구 있을까? 아직 아닌가? 대진여고가 좀 빡세요. 그러니까 남고 중에서 선도고가 제일 빡세다면 여고 중에서 대진여고가 제일 빡세요. 오히려 대진고보다 잘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거기도 조금 더 높게 올라가야 되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레벨 4보다 레벨 5든 뭐 맛 정도 보는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기는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정도가 되냐면 11월 말이 아니고 10월 말까지 11월 초. 그러니까 그 졸업고사 볼 때, 그때까지 공수2를 또 최소 레벨 3까지 마스터하는 게 일단 목표예요. 요게 생각보다 좀 타이트한 일정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대수가 또 최소 레벨 3? 레벨 3? 여기는 최소로는 레벨 2인데 아마 레벨 3까지는 들어갈 것 같기는 합니다. 레벨 3까지는. 그리고 1월부터 2월 말까지, 그러니까 겨울이 다 끝나는 거, 학기 들어가기 전까지 미적분 1하고 특강으로 확통이 들어갈 거예요. 요때 좀 많이 타이트할 수 있어요. 요때. 근데 확통 같은 경우는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엄청 많진 않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정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 1회 정도로.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소 레벨 2. 그 다음에 목표는 이제 3까지 당연히 가는 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이거 진도 끝나고 나전에 이거 중간중간에 계속 클리닉 시간에 테스트 볼 거예요. 중간중간에 수업 시작할 때도 계속 볼 겁니다. 한 몇 문제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끝나고 나서 이제 공수2 들어가면 얘 그냥 매주 그냥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까지 해서 매주 2개가 들어가고 여기 들어갈 때도 이거는 매주 보게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조금 고민 중이기는 합니다. 요건 그때 가서 요거 나갈 때부터는 3개를 다 매주 볼 것인지 아니면 근데 좀 힘들 거예요.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당장 1학년 때 봐야 되니까 이건 절대 까먹으면 안 돼서 요거는 좀 중간중간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나갈 때까지도 이거 충분히 좀 보다가 이제 3월달 시작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최소 레벨 4예요. 최소 레벨 4. 근데 레벨 3까지는 어차피 계속 테스트가 중간중간 돌아갈 거라서 얘네는 까먹을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린 안정적으로 1등급이 지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내가 그렇게 본 상태에서 1등 안 나온 친구들은 없어요. 1등 안 나온 친구들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레벨 5까지 목표로 가는데 목표 여러분 좀 가봐야 알겠죠? 좀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빠른 속도 안에서 내용 정리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공통수학원인데 아마 예전에 배웠으면 이제 수학 4과로 배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공통수학 1으로 좀 본 사람 조금 있어요? 공통수학 1으로 봤구나. 서진이는 공수 1으로? 정원이도 공수 1으로 조금 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공수 1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래서 단원 자체가 일단 첫 번째 다항식의 연산 단원이 있겠고 뭐 당연하게 오늘은 1단원 다항식의 연산 이게 일단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2단원이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3단원으로 인수분해를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2단원, 3단원은 중학과정에서 굉장히 매칭되는 게 많아서 별로 그렇게 문제는 안 될 텐데 나머지 정리가 진짜 좀 많이 어려워요. 이 나머지 정리가 실제로 그 1학년 모의고사들 중에서 최고 난이도 중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머지 정리, 항등식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도 뭐 당연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대단원 두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이 안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원이 이제 복소수. 참고로 얘기할게요. 복소수 수능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애초에 복소수 자체가 목표가 뭐냐면은 고등교육 과정에서 복소수라는 존재를 학생들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지 실제로 수능 출제 범위는 실수 범위까지만 나와요. 실수 범위까지만. 복소수가 아예 개념 자체가 없지는 않은데 문제는 실제로 다 복소수가 다 빠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단원으로 들어가는 게 2차 방정식. 그렇죠. 사실상 이게 복소수의 존재 자체가 2차 방정식 풀다 보니까 나오는 애들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옛날에는 이런 거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복소수의 존재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이것도 해가 두 개는 있는데 그게 허수로 두 개다 이렇게 그냥 들어가기 시작한 게 얘네 때문이죠. 그래서 존재만 알고 여기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6단원 2차 함수 당연히 중학교 때까지 다 했던 거라서 여기 고등과정에서 있는 2차 함수라고 해도 사실 중등에서 심화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단원 여기가 중학과정에는 아예 없죠. 뭐 인수분해 아니다. 연립방정식 정도는 그래도 중학교 때 좀 있기는 하지만 고등과정에서는 이제 연립방정식이 2차, 2차 연립방정식이 나오면서 조금 힘들어지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3차, 4차, 5차 방정식이 관련된 내용. 자, 그 중에서 3차가 이제 또 허수랑 엮여있는 애가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러 가지 부등식. 여러 가지 부등식인데 그냥 뭐 넓게 2차 부등식이라고 할게요. 사실 1차 부등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 가지 부등식인데 요거 많이 어려워하기는 해요. 많이.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번에 기말고사 보면서 멘탈 여러 깨뜨린 거 그죠? 경우에서 여기는 잡아도 이상하게 안 돼요. 우리 지금 2학기 과목들이 경우의 수들이 좀 있죠. 2학년 때 했었잖아요. 3학년 때는 안 하죠. 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일단 순열, 그 다음에 10단원 조합. 그쵸? 이거 우리 수능에 어차피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확률과 통계를 보면은 글씨체는 지금 마음의 눈으로 보면 잘 보여요. 미안해. 자, 확률과 통계는 원래 여기에는 뭐라 그럴까? 옛날 확통은 이게 다 확통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 있던 게 일부 빠져서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수능에는 확통할 때 안 나오냐? 다 들어가요. 원래 공수원, 공수투는 수능에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직접적으로. 근데 얘는 그냥 다 들어갑니다. 확률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다 갖다가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이번에 시험 보면서도 우리 반 친구들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아니, 딴 거는 레벨 3까지 이미 다 돼서 레벨 4, 5만 하고 있는데 얘네는 분명히 레벨 3까지 마스터를 했는데도 다시 또 내신 기간 때 이거 진도 또 나가잖아요. 레벨 2도 안 돼가지고 레벨 2도 다시 설명했어요. 진짜로. 이거 진짜 해도 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단원. 그쵸? 이제 우리 때 아니다. 지금 1학년부터 부활한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거. 여기가 이제 11단원으로 잡아놓은 건데 딱 하나. 그죠? 소개만 하고 나와요. 그 수능 때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 때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전체적인 이 큰 틀 안에서 내용을 좀 보게 될 텐데 오늘 목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요거 다 끝내야 돼요. 요거 다 끝내고 웬만하면은 하루에 한 단원씩 나가는 걸 좀 목표로 할 겁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무게가 좀 굵직굵직한 애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요거라든가
아니면은 요거라든가 아니면 요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안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뭐 하루에 한 단원 정도 나가는 게 가능도 한데 요것도 그 막상 또 1학년들 나가보니까 이거 2번씩 나갔어요. 2번씩 나갔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나머지는 좀 빨리빨리 나가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다항식의 연산으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다항식의 연산.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용어 정의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다항식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돼요? 사실 단항식부터 봐야 돼요. 자, 단항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항과 사실상 별 차이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항이 한 개 이상, 아니다. 항이 한 개만 있는 식이에요. 자, 근데 그걸 항이 하나만 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결국에는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그러면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나눗셈은 없어요? 뭐 x에다가 3분의 1 아니다 나누기 3 뭐 이런 건 안 돼요? 얘는 괜찮아요. 그죠? 숫자는 나눗셈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역수 곱셈이기 때문에 그냥 뭐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안 돼요. 3 나누기 x 그쵸? 문자가 분모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거는 다항식이 아니게 되죠. 이거는 유리식 그죠? 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게 문자라고 해서 전부 다 분모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x가 있고요. 나누기 무슨 뭐 a가 있다고 친다면 얘는 a분의 1 곱하기 x 그쵸? 뭐 a분의 x a가 아예 얘처럼 3처럼 정해져 있는 값이라고 한다면 얘는 분모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수라는 거를 좀 두 개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상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초점을 잡는 문자라서 여기다가는 편의상 주목하는 문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기는 했어요. 교재에다가는. 자, 상수는 뭐냐면 항상 상자의 숫자 수라서 얘는 이미 정해진 수예요. 이미 정해진 수. 자, 예를 들어서 AX가 3X랑 완전히 똑같은 상태다. 얘는 항상 똑같은 상태다. 라고 한다면 A는 그냥 3으로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이럴 때 우리는 A를 상수라고 일단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고 변수 같은 경우는 변할 편자의 숫자 수라서 변하는 수. 한마디로 얘는 x에 1 집어넣어도 되고 2 집어넣어도 되고 3 집어넣어도 되고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변화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거. 함수가 사실 뭐 공통수학 2에 있기는 하지만 중학교 때도 기본적인 함수는 하잖아요. fx가 3x다. 그럼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3, f에다가 2 집어넣으면 6.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 식자체가 이렇게 생겨먹었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x가 지금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 상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표현될 수 있는 게 숫자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자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장 얘처럼 상수가 문자로 나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변수는 반드시 문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문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라고요? 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변수. 그래서 변수는 무조건 분자 쪽으로만 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수들이 이제 숫자라고 얘기한 거 얘는 상수, 얘는 뭐 분자로 가든 분모로 가든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다항식이라는 용어는 항이 2개 이상 아니죠. 항이 1개 이상 더해진 식. 그렇죠? 요거를 다항식이라고 얘기하네요. 다자가 많을 다자고 항이 항항자죠. 그래서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나중에 가면 이렇게 해도 나와요. 뭐 이렇게 해도 나오는데
얘를 항이라고는 안 부르잖아요. 얘는 항이라고 하는데. 근데 나중 가서는 그냥 아예 항이 두 개야. 그냥 평생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얘는 진짜 그 항은 아니죠. 오케이. 자, 나중에 뭐 삼각함수 같은 거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알긴 하잖아요. 중학교 때 삼각비 하니까. 그죠? 알긴 알죠. 미안.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어도 항이 두 개야 막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항은 아니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다항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항식의 정리라는 거를 들어와 줘야 되는데, 정리하는 내용은 일단 개수랑 상수도 개수랑 차수도 좀 얘기합시다. 자, 이때 차수라고 하는 게 있죠. 차수라고 하는 거는 곱해진 문자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x 곱하기 3 곱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 a 이렇게 있다. 자, 근데 이때 x가 변수고 y도 변수고 a는 상수 라고 한다면 이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a 값은 이미 나와 있는 건데 그냥 문자로만 표현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x, y는 내가 마음대로 막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상태.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3a의 x, y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곱해진 문자가 한 개, 두 개, 총 3개죠. 그래서 얘는 지금 3차라고 일단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중학교 때도 많이 썼던 식 중에 하나,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쳐볼게요. 일반적으로 이 상태면 x, y가 전부 다 변수예요. 아무런 말 없으면. 보통 이제 변수 같은 경우에는 문자들을 뭘로 많이 써요? 보통 x, y, z를 변수로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수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a, b, c를 많이 쓰게 되니까 편하게 딱 봤을 때 a, b, c 들어가 있네. 그럼 얘는 상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미적분 원 들어가면은 섞여요. 섞여요. 얘 상수 취급했는데 왜 갑자기 변수가 돼 있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되게 빡세요. 그 다변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데 다항제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보통 A, B, C 쓰면은 상수인가 보다. X, Y, Z 쓰면 변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 볼게요. 항이 지금 총 3개 있는데 얘는 2차죠? 그럼 얘도 2차. 얘는 2차예요. 괜찮아요? 2차입니다. X랑 Y 곱했으니까. X, Y를 변수로 생각할 때. 자, 근데 얘를 X만 변수로 잡잖아요? 그럼 얘는 이게 2차고, 얘는 1차고, 얘는 상수야. 0차? 0차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보통 0차라고 얘기 안 하고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0차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마이너스 1차도 있나? 있어요. 대수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1차, 마이너스 2차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게 되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0차라도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럼 y를 변수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죠? y를 변수로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0차, 얘가 1차, 얘가 2차. 그쵸? y가 2개, y가 1개. 그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예 x, y를 다 변수로 볼지 아니면 x만 변수로 볼지 y만 변수로 볼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보통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만 변수로 좀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만. 자, 근데 지금은 일단은 전체적인 설명이니까 이렇게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수라고 하는 내용이 또 나오죠. 개수. 그러면 얘는 특정한 항에 문자에 곱해진 숫자. 사실 뭐 이 표현이 좀 애매하긴 했는데 정의 자체를 굳이 나타낸다면 그거 다 써져 있어요. 여기다 다 써놨습니다. 특정항에 문자들의 곱해진 수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상수만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요 상태에서 한번 놓고 볼게요. 자, 요 항만 놓고 개수를 따져본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는 2차 항의 개수가 지금 2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개수가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만 변수로 쓰죠. 그럼 x만 변수로 쓴다 그러면 개수는 2y가 개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2y가 개수. 자,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y를 변수로 잡기 때문에 2x를 개수로 쓰는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을 정리해 들어갈 때는 오름 차순과 그죠? 차수별로 올라가는 거, 차수별로 내려가는 거, 그죠? 요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다 2차네. 그쵸? 얘는 뭐 정리할 게 없어요. 위치 바꾸면 안 돼. 바꿔도 돼요. 별 차이 없는 애요. 애초에 이런 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림차순으로. 근데 이거를 오름차순으로 한다 그러면 왼쪽부터 차수가 올라가는 상태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할게. 오름차순 쓸 일이 없어요. 언제든 안 써요. 우리 지금 소개 차원에서는 그냥 한번 쓰고 말지 다시는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y를 변수로 놓고 보면 오름차순으로 돼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내림차순으로 쓴다 그러면은 내림차순 그냥 요거네. 그렇죠? 그래서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용어로 등장하는 동류항은 뭐죠? 항의 아니다. 곱해진 문자가 같은 항들을 이제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곱해진 문자가 같으면 xy 플러스 xy 제곱 플러스 3x 제곱 y. 그럼 얘도 곱해진 게 xy고 얘도 곱해진 게 xy고 얘도 곱해진 게 xy니까 이거 다 동류항인가? 아니죠. 그렇죠? 아예 차수까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럼 얘는 차수 똑같으니까 둘이 동류항인가? 아니죠. 그냥 완전히 다 똑같아야 돼요. 개수 빼고 다 똑같아야만 우리가 동류항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당연히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심하니까 2번 한 번만 해볼게요. 2번 한 번만 직접 잠깐 풀어봅시다. 자, 저기 풀어서 심심한 친구들은
다른 것도 잠깐 풀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상 요 앞에 정의 내용은 시험 문제는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어차피 개념적인 내용일 뿐이니까. 하지만 95%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거 되게 위험합니다. 알려면은 개념이랑 정의는 100%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한번 언급한 겁니다. 오케이. 참고로 여기 친구들은 목표가 뭐냐면은 수능 때 수학 100점 맞게 하는 게 지금 목표예요. 목표입니다. 저 현역생들이 수능에 100점 나오는 건 굉장히 힘든 거 알고 있죠? 진짜 힘들어요. 솔직히 지금 우리 고3 반 친구들 중에서도 이 지역의 전교권들이 꽤 있어요. 고3 최상위반, 고2 최상위반, 고1 최상위반에서도 각각 이 근처 학교의 전교권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3 올해 처음 나왔어요. 6월 모의고사 100점 나왔어요. 한 명이. 그래서 조금 신기하기는 해요. 왜냐면 좀 많이 힘들어요. 이게 100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역대 우리 학원에서 나온 제자 중에 최고의 결과를 낸 친구가 있어요. 그 최고의 결과를 낸 친구가 이제 올해 이제 대학교 들어간 제자인데 중학교 때부터 있던 친구예요. 사실 그 누나가 계속 이 학원에 있다가 나중에 괜찮게 되면서 이제 동생도 중학교 때 들어왔는데 그냥 고3 끝날 때까지 있다가 나왔어요. 3개를 다 붙었어요. 다 붙었어요. 아예 그냥 압도적으로 전교 1등이어가지고 서러버려서. 그래서 올해 이제 1학년이 된 친구인데 합격증 3개 딱 갖고 오자마자 그냥 그 다음부터 바로 출근했어요. 저희 클리닉실에 있어요. 클리닉실에 있습니다. 나중에 뭐 기운 좀 뺏어갈 수 있으면 뺏어가고요. 토요일날 2시에 와요. 이 친구가. 다른 요일은 지금 좀 바빠가지고 토요일 2시에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몰라. 우리 반 제자들 중에서 이 친구한테 설명 듣는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 막 딱 들어보더니 하는 말이 나랑 설명하는 게 똑같다고.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를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도 100점은 안 나왔어요. 아까 그 친구도 100점은 안 나왔는데 100점이 나와가지고 좀 신기하긴 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 수능 때 100점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목표기는 해요. 화이팅. 오케이. 자, 아무튼 얘는 지금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들어가는데 당연히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한다. 3차짜리는 지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쵸? 얘네들이 지금 동류항이죠. 그죠? X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일일이 그냥 다 써도 상관없는데 보통 본인이 헷갈려요. 그래서 본인이 헷갈려가지고 아예 그냥 개수를 묶어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쓰는 게 보기는 더 편할 겁니다. 자, 2차, 4차가 있네. 미안해. 4차가 있네. 4차가 있네요. 미안해. 2x 내제곱. 자, 그 다음, 맞지? 이거 4차 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차가,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가 어디 갔지? 2차, 이 하나. 이거 하나 있네. 그럼 마이너스 y세제곱 x제곱. 그쵸? 뭐 물론 x제곱 y세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이제 상수 개수들을 앞에다가 쓰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했고요. 지금 x 내림차순이라는 건 x만 변수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고 1차. 그렇죠? 1차 항들 2개 y제곱 빼기 3x.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 그죠? 상수항들. 근데 이 상수항들도 묶을 수 있으면 묶는 게 좋아요. 상수항 같은 경우도 묶을 수 있으면 묶는 게 좋습니다. 뭐 이대로 냅둬도 사실 전혀 문제는 없지만 웬만하면은 y로 묶어서 2y 마이너스 4.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은 좋기는 해요. 왜? 나중에 이제 또 복잡한 인수분해 들어갈 때는 이것 때문에
또 최종적인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여기 또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들어간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얘는 y가 제일 높은 차가 y세제곱 요거 하나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y세제곱 그 다음에 y가 2차인 애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겠네요. 자, 그래서 내림차순을 쓴다. 2 빼기 x세제곱 플러스 y 2 빼기 x세제곱 플러스 x 그렇죠? 이렇게 y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이것도 뭐 정리한다면 정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일단 그냥 냅둘게요. 얘는 자,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1차인 애가 여기 하나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상수네요. 자, x세제곱 그 다음에 2x 내 제곱이 먼저네. 그죠? 웬만하면 상수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미지수면은 내림차순으로 좀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는 이제 또 나중 가서는 얘를 또 주목하게 될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x세제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없죠. 없어요. 그러면 3x 4 빼먹었네. 미안. 4 빼먹었네. 4까지 이렇게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그 XY 전체적으로 변수를 잡는다 라고 한다면은 XY가 지금 최고차가 5차 그죠? 5차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둘 다 5차예요. 둘이 동급입니다. 둘이 동급. 자, 그래서 얘는 그대로 따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그냥 5창이다 라고 일단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거 5창이에요. 5창. 자, 그 다음에 차수가 그 다음으로 높은 애가 이제 요게 4차가 되겠네요. 그렇죠. 혼자 4차가 되겠고요. 그리고 3차짜리가 이제 요거 하나랑 또 뭐가 있죠? 3차짜리가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y제곱 x 뭐 x로 안 묶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5차, 4차, 3차 그 다음에 2차짜리는 2y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가 이거 또 세모라고 하면 안 되지. 역세모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y 그 다음에 남은 거 진짜 숫자밖에 없는 거 4. 그렇죠.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냥 한번 연습하자고. 그래서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자, 근데 한번 봤어요. 알려면 제대로 들어가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 앞에 것들은 그냥 주제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잠깐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쉬는 시간에 미안해. 우리가 고등부는 보통 4시간 수업한다 그러면은 2번밖에 안 쉬는데 괜찮나? 그렇죠.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자, 그래서 4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9시 30분에 시작해서 10시 한 40분 정도쯤 되고요. 1시간 10분. 그 다음에 10분 정도 쉬었다. 미안해. 이거 내가 칼같이 안 하고요. 중간중간에 진도 좀 애매하면 좀 더 나가다가 쉬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부터 딱 10분 쉬고 아이고 11시가 되면 안 되지. 12시 보통 한 10분 요 정도까지 가요. 그리고 1시간 20분 정도. 보통 중간 때가 집중력이 제일 높아요. 왔을 때는 집중력이 제일 낮고 이때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앞에는 보통 이제 1일 테스트를 먼저 봅니다. 딱 전날에 봤었던 거.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 거 일단 1일 테스트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잠깐 보고 넘어가요. 부담은 너무 갖지 말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너무 안 가져도 안 되고. 자, 아무튼 그러면 12시 20분부터 시작해서 요게 오후 1시 30분까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로 뒤에 토요일 1시 반부터 5시 반이 개별 수업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맞춰놨어요. 맞춰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숙제 검사를 토요일 날 하게 될 텐데
좀 남으면 돼요. 아니, 만약 도저히 안 될 때는 약간 좀 남아서 해야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해도 되고요. 뭐 간단하게 먹고 와서 그냥 더 해도 상관없고. 나 어차피 5시 반까지 있을 거라서. 그리고 저녁 수업이 6시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중간에 그냥 유동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일요일은 안 돼요. 미안해. 일요일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그대로 수업이라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다항식의 기본 연산으로 좀 가볼게요. 요건 좀 지우고. 자, 여기는 이제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고요. 맨 처음에 이제 기본 연산이라고 하는 애들이 나오죠. 기본적인 연산 법칙.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안에서 나오는 첫 번째 교환 법칙. 자, 요 용어는 단순하게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연산에 대해서 다 같이 쓰는 애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덧셈 기호, 뺄셈 기호, 곱셈 기호, 나눗셈 기호가 있을 때 나중에 다른 기호도 마찬가지예요. 합성 함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행렬에서도 마찬가지고, 복잡한 애들도 다 똑같아요. 교환 법칙 용어가 계속 튀어나옵니다. 자, 그럼 교환 법칙은 용어가 뭐냐면은 하나의 기호 안에서 순서를 바꾸는 거야. 하나의 기호에서 순서 교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게 교환 법칙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 더하기 4다. 4 더하기 3과 같냐? 같으면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뭐 식이어도 상관없죠. 숫자든 식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시로 그냥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곱하기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나누기도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교환 법칙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합 법칙. 자,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결합 법칙은 한 종류의 연산기호를 2번 이상 사용 시 결합 순서 바꿔도 되냐, 요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덧셈 기호에 대한 결합 법칙이라고 한다면 3 더하기 4 더하기 5 3 더하기 4 더하기 5 그쵸? 앞에 기호를 먼저 계산하느냐, 우리가 괄호 들어가 있으면 먼저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럼 뒤에 기호를 먼저 계산하느냐 같냐라는 거죠. 그래서 덧셈 기호는 결합 법칙이 가능하다,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뺄셈, 앞에 거 먼저 계산하는 거랑 뒤에 거 먼저 계산하는 거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곱셈 같은 경우에는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느냐? 당연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눗셈 기호는 아쉽지만 그렇죠, 안 되죠. 완전 숫자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지? 예전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60 나누기 2 1 더하기 4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논란됐었던 거, 유튜브에서도 논란됐던 거. 도대체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뭐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이런 거 누구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 2랑 이 괄호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곱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곱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60 나누기 2고요. 곱하기 1 더하기 4니까 얘를 먼저 계산하는 건 맞아요. 근데 나눗셈 같은 경우는 결합법칙 성립 안 하기 때문에 보통 역수곱셈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약분하면 30을 5배 하니까 150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통째로 분모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0분의 60이니까 6이다. 이것 때문에 150이냐 6이냐 막 이렇게 엄청나게 싸우는. 아무튼 그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물론 옛날에는 옛날은 아니고 보통 문자 쓸 때는 이렇게 들어가죠. 60 나누기 ABC라고 한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통으로 그냥 하나로 생각하기에 많이 들어가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거 통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이런 미스들이 좀 많이 나요. 여기서는 이거 곱하기긴 하지만 보통 이게 통으로 생각해서 60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BC 이렇게는 안 하지 않냐. 사실 이렇게 잘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원래는 이런 거 안 헷갈리게 하려면 통째로 괄호 넣어줘야 돼요. 근데 막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면은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왜냐면 이건 좀 정의 문제인 것 뿐이라서 표현 자체가 애초에 이렇게 애매하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자, 아무튼 여기에서 놓고 봤을 때 이런 기호가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나는 4치 견산 아니 그냥 2치 견산이라고 얘기해요. 왜? 4치 견산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다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2치 견산으로 덧셈과 곱셈 기호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냥 아예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성립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뺄셈은 어떻게 하냐? 얘는 그냥 음수 덧셈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겠고 그럼 나눗셈은 어떻게 하냐? 역수 곱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2치 견산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요 덧셈이 뻗어나가서 대수에서는 수열, 등차 수열로 빠지게 되고요. 요 곱셈이 이제 대수, 수열 단원에서는 등비 수열로 빠지게 돼요. 자, 이게 함수에서는 1차 함수로 빠지면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나지게 되고요. 등비 수열은 대수에서 지수함수랑 엮여 들어가게 됩니다. 지수함수랑. 자, 그리고 얘는 산술적인 애들이라 그래서 얘는 기하적인 애들이라 그래서 나중에 산술기하 평균하고 엮어 들어가는 것도 다 여기서 나와요. 덧셈과 곱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얘기하는 건 다 기억할 필요 없고요. 듣고 이해돼요? 그럼 넘어가면 돼요. 괜찮아. 다시 복귀 안 해도 돼요. 그냥 문제 풀고 있으면 됩니다. 왜? 어차피 계속 나는 떠들 거니까. 똑같은 거 한 3번, 4번 듣게 될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러다 보면은 안 남을 수가 없어요. 안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분배 법칙인데, 그렇죠? 이런 용어들을 지금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애매하게 알지 말고 정확하게 알자라는 것 뿐이에요. 자, 분배 법칙은 뭐예요? 한 종류? 아니, 2개 이상의 종류 기호를 혼용하는 경우예요. 글자는 뭐 그냥 그냥 간단하게 생겨. 교환법칙은 한 기호를 한 번만 쓰는 거고요. 결합법칙은 한 기호를 여러 번 쓰는 거고요. 분배법칙은 다른 기호 섞어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분배법칙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덧셈 뺄셈, 뺄셈 나눗셈 이걸 잘 안 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덧셈과 곱셈만 가지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 곱하기 2 더하기 4 그렇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3 곱하기 2 그렇죠? 3 곱하기 4를 더하는 걸로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전개니까요. 자,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전개죠.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인수분해. 그쵸? 이 전개에서 뻗어나간 게 곱셈 공식 와르르. 그쵸? 다항식의 곱셈은 전부 다 여기서 튀어나오죠. 다항식 곱셈은.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다 교환법칙에서 다 튀어나오죠. 그쵸? 결합법칙은 사실 독립적으로 따로 쓰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환법칙 기준으로 다항식의 덧셈 뺄셈, 그 다음에 분배법칙 가지고 다항식의 곱셈과 곱셈 공식 인수분해 다 섞어서 들어가는 거야. 그쵸? 아, 인수분해가 애초에 그냥 분배법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로 좀 몰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하나로.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까지 싹 다 봤고요. 위쪽에서는 뭐 딱히 뭐 나눗셈도 안 쓸 거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그냥 나눗셈은 역소곱셈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 혹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건 아니죠. 저희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나눗셈하고 뺄셈은 그 교합법 애초에 기본 연산법칙에서 그냥 배제에 들어가는 게 제일 나아요. 애초에 괜찮죠? 딱 교환법칙 한정에서만 뺄셈, 그 다음에 나눗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건 안 되는 거. 자, 그러면 그 덧셈 뺄셈과 곱셈까지는 사실상 한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 주고요. 레벨 1에 있는 문제를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직접 풀어볼게요.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알 거라서 8번만 할게요. 미안해, 8번만. 오야, 너무 쉬웠다, 그치? 너무 쉬웠다. 괜찮아, 오늘 앞에는 조금 이제 뭐 몸풀기 같은 느낌이고요. 이제 조만간 어려워질 겁니다. 아유, 너무 잘했어요, 그쵸? 얘 갖다가 일일이 다 집어넣어서 해석해도 상관은 없지만 A 넘겨서 마이너스 2배 x 마이너스 b, 그쵸? 그래 놓고 넘기면 A가 되지 않냐? 그러면은 X 빼기 B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고, 그래서 X는 B에서 2분의 A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2 나는 걸 빼면 X세제곱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로 나는 거 빼면은 마이너스 3X제곱, 얘는 2X 그대로 남고 3에서 마이너스 2 나는 3을 더했으니까 6이다. 그쵸?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다들 잘 풀어가지고 그냥 빨리 얘기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다항식의 곱셈으로 한번 가볼게요. 곱셈 공식 어차피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뭐 그냥 가볍게 전개라서 15번 한 번만 좀 해볼게요. 15번. 자, 2번은 다 똑같은데 1번은 조금 답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1번. 난가? 괜찮아. 근데 이건 그냥 실수여가지고. 근데
앞으로 뭐라 그럴까, 그냥 실수라는 얘기를 나와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은 실력 상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수가 몇 개 나오더라도 최대한 안 나오는 걸 언급을 하면서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직전 보충 들어가잖아요. 우리 뭐 어차피 뭐 내신 볼 때도 직전 보충 다 하죠. 직보 때는 보통 어려운 거 하나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했었던 거 그냥 반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시험장에서 실수만 안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은 내가 권투 선수예요. 권투 선수인데 내일 권투 시합이 있어요. 이야, 내일 권투 시합이니까 오늘 진짜 완전 하드코어하게 연습해야지. 큰일 나죠. 이게 탈진해요. 내일 시합할 때 힘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전날에 뭐야, 그럼 내가 오늘 연습한다고 해서 뭐 실력이 뭐 나아지지도 않고 뭐 그러네. 집에서 막 누워가지고 팝콘 먹으면서 막 TV 보고 있고 막 내일 시합이 돼. 큰일 나죠? 간 떨어져요. 그럼 전날에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여지까지 하던 것처럼 그냥 런닝하면서 그냥 기본적인 땀만 흘리면서 당장 시합에 뛰어나가도 내가 이상하지 않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직보 때는 기존에 하던 것들 연습하면서 실수만 나오지 말자. 이걸 목표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또 시험 준비하면서 우리 고등학생들 친구들이 막 얘기해요. 애들 보고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반에 늦게 자지 말라 그래요. 내가 꼭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수학 전날에 자꾸 이게 밤새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수학은 무조건 맨정신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일 권투 시합인데 전날 밤새면 이제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절대 밤새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 문제 볼 때 한 3번 같은 문제 순간적으로 막 안 풀려.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불안해서 이제 또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제일 그래요. 일단 잘 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3번 첫 시험인데 3번부터 왜 답이 안 나오지 이러면은 뭔가 시작부터 꼬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붙들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막 5분 지나가고 10분 지나가고 이러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내 멘탈도 나가요. 자, 50분 그 짧은 시험 시간에 한 번 나간 멘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뒤부터는 머리가 새하얘져서 내가 뭘 풀고 나왔는지 몰라요. 내가 수학을 푼 건지 수학이 나를 푼 건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계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오류야. 그냥 그 생각하고 정신승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실제로 오류가 꽤 빈번하게 나오고요. 이걸 진짜 내가 10분 동안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오류라 그래서 전원정답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럼 진짜 멘탈 나가는 거예요. 나만 피말린 거라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막상 가볍게 전교생이 다 틀릴 거야 하고 넘어갔다가 나만 틀렸어. 그럼 뭐 미망하고 마는 거지 뭐. 근데 나중에 지나가서 딴 거 다 풀고 나서 시간 조금 남아가지고 검토 좀 해보자 해서 다시 돌아와서 딱 봤을 때 뭐지? 내가 이걸 왜 생각 못했지? 이러면서 그냥 가볍게 풀고 넘어가는 경우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넘기지 말기, 전날에 기본적인 거 위주로 하면서 밤새지 말기, 요거 두 개만 꼭 지키라고 하는데 그럼 직보 안 해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직보는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지만 직보를 안 하면 성적이 내려가. 그래서 그냥 꼭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고요. 알았어, 그만 떠들게. 자, 여기서 지금 5창이 예수라고 한다면 그쵸, 이걸 뭐 다 정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3차, 7차, 3차, 4차 이렇게 곱했을 때가 7차니까 5차 나오려면은 3차랑 2차 곱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둘만 전개하면 마이너스 x 5제곱, 그 다음에 2차랑 3차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 플러스 2니까 마사 x 5제곱, 그 다음에 1차랑 4차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9x 4제곱이니까 9에서 5 뺐으니까 4. 자, 그러면 우리는 5제곱에 개수를 구해달라 그래서 개수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얘는 개수만 써줘야 됩니다. 개수만 써줘야 돼요. 지금 어느 학교지?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확률과 통계 시험인데 확통 시험인데 답이
0.8316인가 아마 그래요.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게 정답을 소수로 쓰시오라고 써놨대요. 0.8316으로 써야 되는데 83.16%로 쓴 사람. 뭐 만분의 8316으로 쓴 사람. 이거 다 오답 처리했어요, 지금.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나는 이걸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똑같은 건데, 아니, 초등학교 시험도 아니고, 이걸 왜 오답 처리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학교에서 하려는데, 그쵸?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왕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일단 뭐, 제일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지만, 만약에 야, 이건 진짜 완전히 맞는 거. 만약에 이게 말이 없어. 말이 없는데 0.8316만 맞다 그러고 나머지 다 틀렸다 그랬어. 그럼 사실 이런 건 다 맞게 해줘야 되거든. 근데, 내가 83.16%로 해서 틀렸다라고 쳐볼게요. 학교에다가 이의 신청을 했어요.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선생님이 받아주면 고마운데,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틀린 걸로 끝나죠. 그러면은,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행정심판 청구하면 돼요. 행정심판 청구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받아주고 거기서 이기잖아요? 그럼 다시 다 뒤집어 엎어요. 다 뒤집어 엎는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이겼다라고 쳐볼게요. 이기겠지. 질 수가 없으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학교에서도 막 가끔가다 있어요. 자존심. 그래서 불복을 해서 이제 고등법원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고등법원을 당연히 이기겠죠. 당연히 이겨요. 근데 이겼어. 근데 학교가 아직도 자존심. 대법원까지 가요. 자, 대법원, 당연히 이겨요. 질 수가 없어. 이겼어. 100% 이길 싸움인데 왜 불복하는지 모르겠지만 불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겼어. 자, 돌아오는 건 뭘까요? 내 점수가 5점 올라가는 거. 그죠? 아까 틀렸던 그 문제가 올라가는 걸로 되는데 이 대법원까지 다 끝나잖아요. 난 이미 대학생이에요. 난 이미 대학생이라서 이미 수능 내신 들어가 있는 상태는 틀린 걸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맞았다라고 쳤을 때 그 당시 내 내신이 5점이 올라가 있는 걸로 그냥 끝나요. 자, 싸울 이유가 있어질까요? 진짜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상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결국 피보는 사람은 학생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일단 들어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걸 우기지는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우기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가다 좀 있어가지고 자, 아무튼 미안해. 뻘소리 좀 많았고요. 자, 그러면은 3차항의 개수도 한번 좀 볼게요. 3차는 3차 1차 마팔, 그쵸? 2차 1차, 그쵸? 플러스 12. 그 다음에 1차, 그쵸? 2차. 그래서 마3. 그래서 얼마지? 오잉. 아직 더 남았네. 미안해. 마8. 이상하다. 맞나? 맞지? 맞죠? 그때 나 혼자 틀릴 뻔했네. 자, 아무튼 마이너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항식의 덧셈, 배셈, 곱셈까지는 그냥 했다라고 치고요. 이제 나눗셈 쪽으로 가볼게요. 딱 여기까지가 그냥 기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 그 다음부터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부터. 자,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한다면 그냥 뭐 겸사겸사 우리 지금 이해도가 굉장히 좀 좋아서 아예 조립제법까지 여기서 같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조립제법. 자, 뭐냐면 다항식을 나눌 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다 라고 한다면은 보통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약분 처리하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맨 처음에 모르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얘는 그러면 x-1분의 x제곱 플러스 2x-3 그냥 얘랑 똑같은 거구나. 그쵸? 그래서 뭐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주면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얘처럼 이쁘게 인수분해가 다 되지 않는다 그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아예 수의 나눗셈처럼 똑같이 그냥 나눠버리자. 그쵸? 그래서 얘를 x 곱하면은 x제곱 빼기 x,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 걸 빼주면은 3x 빼기 3. 그럼 얘는 딱 3배 들어간다 그러면은 3x-3이니까 또 위에서 아래 거 빼면 그냥 빵이구나. 그래서 얘는 얘는 나머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써볼 수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눴을 때 만약에 몫이 Q다. 그쵸? 그럼 얘는 BQ가 될 텐데 이게 몫이라고 친다면 위에서 아래 거 뺀 뭔가가 나올 거예요. 자, 그걸 우린 보통 나머지 R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A를 B로 나눴어요. 그럼 얘는 B분의 A인데 이 A 값 자체가 BQ 곱한 거에다가 R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Q 플러스 B분의 R 뭐 이렇게 쓸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요거보다는 요 상태에서 검산식으로 양변에 B를 곱해지는 경우로 나타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산식 A는 BQ 플러스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무슨 뭐 14를 갖다가 5로 나눴다. 그럼 몫은 2고 나머지가 4다. 그죠? 이게 다 검산식 똑같은 얘기니까. 그죠?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얘처럼 딱 이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인데 요거를 갖다가 x 플러스 1로 나눴다 라고 한다면은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래야 될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 자, 그러면은 얘는 x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2가 되겠고 그러면 나머지가 x 플러스 이렇게 쓰면 좀 그런가? 좀 그런가? x 플러스 1로 아니다. 여기다 그냥 쓸게. 그냥 다항식 나눗셈으로 그냥 쓸게요. 자, 이건 좀 지우고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 x 플러스 1로 나누면은 x제곱 플러스 x 위에서 아래 거 빼면은 x 플러스 7. 그죠? 얘 같은 경우에 플러스 1 써주면은 그냥 6이라고 써주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로 나누면은 몫은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6이 되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써서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예 그냥 개수만 써서 들어가 줄 수도 있어요. 개수만 써서 1, 2, 7 개수 1, 1 그쵸? 자, 그럼 얘는 1 쓰면 1, 1 들어가니까 위에서 아래 거 빼면 1, 7 또 1 들어가면 1, 1이니까 6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6이구나. 그쵸? 127을 1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랑 사실 풀이 방법이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얘를 갖다가 좀 더 짧게 쓴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1차로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에서 1차 계수가 1인 경우는 아예 그냥 무시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아니야,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조립제법 뒤에서 나중에 다시 할게요. 일단 나눗셈만 먼저 한번 좀 볼게요. 나눗셈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 19번 있죠? 19번 요거 하나만 일단 후딱 한번 풀어볼게요. 19번
그치. 너무 쉽지. 아유. 너무 쉬워. 괜찮아. 괜찮아. 너무 쉬워.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번 여기다가 조금 써볼게요. 여기 보여있는 것처럼 그냥 일일이 다 나눠도 상관은 없는데 아예 개수만 한번 좀 써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3차, 2차, 1차 상수, 그쵸? 개수만 써서 한번 해볼게요. 개수만 써서. 얘처럼 다 써도 상관없어요. 헷갈리면 그냥 다 써요. 이게 수능 때도 가끔 한번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개수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x-2로 나눴으니까 1차 상수가 되겠고요. 자, 그럼 얘는 어차피 최고차 따라서 가줘야 되겠죠. 그죠? 큰 거 먼저 날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위에서 아래 거 뺀다 그러면 얘는 지워지는데 얘가 지금 5가 되겠죠. 그러면 3x제곱을 마이너스 2x제곱으로 빼버리는 거니까 5x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50 마이너스 4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5가 들어가주면 되겠고 5 마이너스 10.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걸 뺀다. 그러면은 10 마이너스 4.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어 버리면 10과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위에서 아래 거 빼면은 16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굳이 검산식으로 나타내서 써본다 그러면은, 그쵸? 이거 뭐 분수로 쓰기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제곱 빼기 4는 x-2로 나눴다면, 몫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에다가 나머지가 16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나타내져 있는 것 중에서 요게 지금 A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죠? 요게 A구나. 그 다음에 B는 어딨죠? 요게 지금 B구나. 그쵸? 요게 현재 B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어딨죠? 4네요. C가 4예요. 그죠? 마이너스 4가 아니고 C는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D가 요거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A, B, C, D를 다 더한다.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그치? 왜냐면 10시 40분 넘었어. 오케이. 힘들지. 조만간 적응 될 거예요. 조만간. 처음에만 좀 힘들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A, B, C 다 더한다. 그럼 얘는 5, 4, 16. 그래서 30이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알았어. 1분 더. 57분까지. 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없나요? 알았어. 잘 쉬어요.